안녕하세요, 빌드업 CEO입니다. 저는 경력 16년 차로 프랜차이즈 누적 개수 700개 이상의 매장을 관리했으며 지금은 자영업자 온라인 마케팅 컨설턴트로 구독자분들의 사업 매출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리뷰가 안 모이는 게 음식이 맛없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서비스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실까요? 사실 둘 다 아니에요. 리뷰를 남기지 않는 건 정말 단순한데 그냥 귀찮아서입니다. 우리가 한번 영수증 리뷰를 작성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휴대폰을 꺼내요. 그리고 메뉴가 있으면 메뉴 사진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QR을 찍어요. QR은 없는 매장도 있겠죠. 거기에 영수증 인증하고 사진 올리고 리뷰를 쓰고 등록을 합니다. 모든 과정이 길게 잡아도 익숙한 경우에는 사실 한 1, 2분밖에 안 걸리긴 해요. 근데 문제는 귀찮습니다. 한다고 해서 딱히 소비자에게 이득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즉 지금 제가 말한 이유를 정리하면 어떠한 행동을 하기 위해 발생하는 저항값이란 게 있어요. 저는 이거를 귀찮음 지수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행동은 누군가에게는 좀 귀찮게 느껴질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생각보다 별게 아닐 수 있어요. 귀찮음 지수는 사람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수치는 다른데 이번 영상에서는 편의상 수치는 평균값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리뷰 작성하는 건 귀찮음 지수가 한 10 정도일 것 같아요. 우리가 배고파서 밥집을 찾아가는 건 한 20 정도. 운동하러 가는 건 운동 가는 거 힘들죠. 요거는 한 50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출근하는 거는 저는 아침마다 출근이 진짜 힘들었는데 이거는 한 70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행동시키게 하려면 요 귀찮음 지수를 상쇄할 만큼 강한 이유를 제공해야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걸 동기지수라고 불러요. 동기지수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보상값을 말해요. 풀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밥집을 찾는 건 20만큼 귀찮은데 배도 고프고 맛있는 걸 먹고 싶잖아요. 이러한 마음이 바로 보상인데 아까 밥집을 찾는 건 20만큼 귀찮지만 맛집에 가서 맛있게 먹는 게 보상이 50이라면 50-20은 30이니까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아까 제가 아침에 출근하기 싫은 마음이 70이라고 했잖아요. 출근을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사유서를 쓸 수도 있고 인사 점수를 안 좋게 받을 수도 있죠. 또는 정말 중요한 진급에 누락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손실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엄청 큽니다. 동기지수로 보면 100 정도의 문제가 돼요. 출근하기 싫은 마음이 70이라 상당히 높지만 동기지수가 100으로 동기지수가 훨씬 더 커서 하기 싫은 출근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영수증 리뷰도 똑같이 생각해 주세요. 귀찮음 지수보다 동기지수가 높으면 손님은 무조건 리뷰를 남기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고객에게 어떻게 동기를 제공할 건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검증한 리뷰 사은품 선정 3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작성 즉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리뷰 쓰면 즉시 제공, 이게 핵심이에요. 다음 해드릴게요, 내일 드릴게요, 이런 건 아무 효과 없습니다. 두 번째, 식당이라면 이런 걸 선정하셔야 돼요. 음식을 먹을 때 없어도 되지만 같이 먹으면 좋은 아이템이어야 합니다. 만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면 리뷰를 써줬을 때 할인이나 추가 서비스 또는 사은품이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원가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고객 체감 가치가 높아야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컨설팅한 부천 브런치 레스토랑은 리뷰 작성 시 단호박스프를 제공하는 전략을 썼어요. 단호박스프는 없어도 먹는데 상관은 없죠. 하지만 함께 먹으면 만족도가 아주 높아지는 아이템입니다. 거기에 매장에선 미리 만들어서 제공만 하면 되잖아요. 운영 리스크도 별로 없었고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어요. 그럼 결과가 어땠을까요? 3개월 만에 리뷰 1000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매출이 16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단호박스프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매출이 오를까요? 전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단호박스프 하나가 연쇄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고객은 단호박스프를 먹고 만족했던 리뷰를 남겼겠죠. 긍정적인 리뷰가 작성되면서 네이버 노출 순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에 식당을 찾는 고객이 어디를 갈지 고민하다가 긍정적인 리뷰를 보고 매장 방문을 결정하게 돼요. 신규 고객 역시 당연히 단호박스프를 받았겠죠. 그리고 리뷰도 작성을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이세요? 서클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서클 이론이라 부르는데,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네이버 순위가 올라가고 노출이 더 많은 사람에게 되고 신규 고객이 리뷰를 보고 더 많이 방문을 하게 돼요. 이렇게 오는 분들 중에는 네이버 클립을 작성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인스타 릴스를 올려주시는 분도 생겨요. 내가 마케팅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플랫폼으로 자동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신규 노출이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딱 한 번만 서클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조금씩만 관리해도 매출은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타지에 갔어요. 처음 간 곳이니까 이곳에 맛집 정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간판 보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 인스타, 유튜브에 검색을 해봐요. 그래서 찾은 매장이 한쪽은 리뷰가 800개에 가장 최근까지 긍정적인 리뷰가 올라가 있고, 한쪽은 리뷰 150개인데 마지막 리뷰가 6개월 전입니다. 그러면 둘 중 어디 갈까요? 당연히 리뷰 800개 달린 최신 리뷰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외부 고객 또는 신규 고객이 하루에 단 한 명씩만 증가해도 오신 분들 중에는 일정 확률로 단골이 되니까 그 매장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할 거는, 마케팅을 했다고 하자마자 변화가 바로 오지는 않아요. 순차적으로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매출이 2배, 3배, 정말 많게는 4배 이상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건 브런치 레스토랑이면 가능하지 우리는 스프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랑 맞지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단호박 스프는 아주 작은 하나의 예시고, 제가 아까 알려드린 3원치를 가지고 자신의 매장에 맞는 제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보라고 말씀드리면 그걸 찾다가 생각이 잘 안 나서 결국 실행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부족하더라도 실행을 하는 게 더 우선이에요. 정 없다면 음료수만 제공해도 충분히 리뷰는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실험했는데요. 현재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양평 분식점에서도 거기서도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어머니 가게는 김밥집이고 모든 메뉴를 주문하면 그때 조리해서 나가는 구조다 보니까 단호박 스프처럼 즉석에서 제공할 만한 게 마땅히 없었어요. 저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게 음료수와 아이스크림 중 태기를 하라고 만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제로 음료수가 유행인데 제로 음료수가 없어서 음료수를 좀 다양하게 종류를 넣어놨고, 거기에 예전에 우리 신당동 떡볶이 먹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던 그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분식점이니까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인스타에서 예전에 유행했던 바닐라에 올리브유, 소금, 후추를 넣어서 먹는 레시피를 참고해서 스페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어요. 원가는 차이는 있지만 음료수 500원 정도에 아이스크림은 800원 정도였어요. 크게 비싸지도 않죠. 그런데 손님 입장에서는 분식 먹을 때 시원한 음료수 하나 먹으면 일단 기분이 좋고, 아이들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은 아이가 아이스크림 하나 받으면 좋아하니까 부모님들도 굉장히 만족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루에 1개 이상 리뷰가 안정적으로 쌓이고 있어요. 하루에 1개가 작아 보이지만 한 달이면 30개, 1년이면 365개예요. 작은 분식점 기준으로 이 정도 상권 내에서 리뷰 저 정도 쌓이면 완전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제공할지 몰라서 실행을 안 하는 것보다 일단 음료수라도 하는 게 100배, 1000배 더 나아요. 완벽한 아이템 찾으려고 3개월 이상 날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매장에 있는 것 중에서 뭐라도 하나 정해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아이템을 찾아 나중에 변경하면 훨씬 더 매끄럽게 이벤트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테이블마다 리뷰 작성하고 사은품 받기 QR코드 스티커를 붙여두면 손님이 알아서 스캔하고 작성을 해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이제 아실 거라 생각해요. 리뷰가 안 모이는 건 매장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사장님, 오늘 당장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매장에서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사은품 1개를 정하세요. 그게 음료수든 아이스크림이든 사이드 메뉴든 뭐든 좋아요. 그리고 테이블마다 QR코드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이 두 가지만 실행하시면 한 달 뒤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 수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뷰가 쌓이기 시작하면 신규 고객 유입이 자동으로 증가하고 매출은 점차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16년간 700개 매장을 관리하며 쌓아온 실전 노하우로 사장님 매장의 매출 상승을 함께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앞으로 매장 마케팅 관련 내용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뵙겠습니다. 언제나 벨더분들 성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화이팅!